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새 구두를 신었을 때 발 뒤꿈치가 까지고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고생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 번 신다 보면 어느샌가 구두는 내 발 모양에 딱 맞게 늘어나서 한결 편안해집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구두가 내 발에 꼭 맞게 늘어난 것처럼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봄길을 사뿐사뿐 걸어봐야 되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대학생 때 만난 첫사랑과 결혼했어요. 당시 학생이었던 저와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아기가 생겨서 졸업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전업주부가 됐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직장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했죠. 남편은 연애할 땐 저를 공주 대접을 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는 생활비를 아까워했고 가계부를 쓰라는 둥 잔소리를 했죠. 그래서 고작 몇만 원 때문에 친정엄마에게 손을 벌릴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저와 아들에겐 무관심했고 쉬는 날엔 게임만 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지방에서 혼자 아들을 키우던 저는 우울증에 걸렸고 저도 모르게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퇴원하자마자 저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이렇게 된 건 모두 저희 친정 부모님 책임이라면서 두 분께 제 병원비를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가 남편 명의입니다. 제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편은 중학생 아들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합니다. 저보고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아들과 살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무심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아내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병원비를 처가에 요구를 하니까 사연자분이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긴 하지만 네. 그 이전에도 남편분이 가정에 무관심했던 점들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하죠. 지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혼이 된다고 했을 때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남편 명의 아파트 이거 이제 돌려받거나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네. 사연자분과 같은 경우에 오히려 명의는 남편 것이지만 사연자분의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인데 그쵸. 왜 분할 대상 재산이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건데, 그죠? 네.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 아파트 마련은 아내의 부모님이 해주셨지만 혼인 생활 동안 남편이 외벌이를 하면서 그 아파트라는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네. 다만 기여도라는 것을 산정하는데요.
공동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데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기여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요. 네.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인데 10년을 같이 살면 외벌이이거나 한쪽 재산이 많아도 웬만하면 50대 50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네. 그래서 약속의 10년이라고 부르고요. 네. 가성비의 5년은 좀 슬픈데 혼인 생활 기간 대비해서 재산 분할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기간, 이 가장 좋은 혼인 기간이 5년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보통 3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엄연히 말해서 잘못된 정보입니다.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네, 제가 22년 차 이혼전문 변호사인데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네, 참 말들을 잘 지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늘 아래 같은 이혼 사건은 없다. 그렇죠. 입니다. 왜냐하면 재산 형성과 자녀의 유무, 가사와 육아의 분담, 소비 습관 등 고려될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 10년만 채우고 50%의 재산 분할을 받아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라며 이혼을 결심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조담소 애청자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분은 지금 10년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남편 사이에 또 둘째를 낳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약속의 10년 이거 꼭 항상 적용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양육권 가져올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법원은 항상 자의 복리를 최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연자분의 경우 정신건강 쪽에 문제가 있으셨던 점은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까지 육아를 전담하셨고 남편분은 아이에게 무관심해서 대화도 잘 안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점은 사연자분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요즘 아이들 성숙해서 중학생 정도 되면 자기 의사표현은 충분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도 아이의 양육권 결정에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가사소송법에도 아이의 의사가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 지금 아이가 중학생이니까요. 양육권은 중학생이 된 이 자녀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사연자분은 지금까지 육아를 전담하셨고 남편은 육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시면서 양육권 주장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거거든요. 남편의 경우 외벌이를 하면서 유지에 기여한 바는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비율이 결정이 되는데요. 재산 분할 기여도는 혼인기간 이외에도 자녀 유무, 가사 분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들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양육권 결정에서는 자녀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